대역 김남국입니다. 정부에서 제약 바이오 신약 허가 수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 자체가 한바탕 뒤집어졌는데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존의 수수료보다 50배나 증가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 신약 허가 수수료가 다른 나라들보다 저렴하긴 하지만 50배라뇨. 뭐 이건 뭐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같은데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긴 해요. 그래서 이 선진국들을 따라가려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른데 수수료만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이럴 거면 저라도 국내 시장 생각 안 하고 FDA 준비하죠. 어느 미친놈이 국내 신약 허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유예기간이나 순차적 적용 없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뭐 기업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뛸 노릇이죠. 이 개정안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완전 도둑놈의 새끼들 아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이 규모나 수수료를 비교해드리면서 이 수수료에 대한 나라별 정책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정책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제약 바이오 주가에는 해당 개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허가 자체가 뭐 국내 제약사 주가에 있어서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시면 이 글로벌 추세가 된 신약 허가에 대한 수수료 인상, 국내 제약업계 반발이라고 헤드라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의 신약 허가 수수료는 883만 원이었는데 50배 상승을 시킨 4억 1천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죠. 물론 중소기업은 50%로 감면해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감면된 가격이 2억 원. 후들들하죠. 정부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제약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뭐 목표가 국내 신약의 활성화? 아니, 솔직히 이거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막말로 전기세 올려놓고 많이 쓰세요 하면 아 감사합니다 많이 쓰겠습니다 합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참 진짜로 이 부분을 좀 봐보면 첫 번째로 수수료가 높으면 심사 과정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 심사 역량을 강화하면서 허가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의약품 허가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약업체가 더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 허가 비용이 높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이 기업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줄이고 이 출시를 지연을 시킬 수 있어요. 또 신약 개발 기업에게는 이 시장 진입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은 줄지만 신규 기업에게는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이 시장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아예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보여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신약 허가 수수료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수준이긴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이 있는 미국이 4억 1천만 원, 그리고 유럽과 일본이 4억 3천만 원,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는 1억 미만이긴 하지만 1천만 원을 넘기는 수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기존에 이 883만 원이었죠. 이렇게 낮았던 수수료를 내년까지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50배나 늘린다는 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생길 만한 부분인 거죠. 아니 씨발 뭔 상식적으로 주가도 상한가가 30%인데 갑자기 50배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 뭐 비트코인도 아니고 적당해야지. 시장 사이즈도 다르고 미국이랑 유럽, 일본은 뭐 바이오 선진국이라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보다 싼 거 알겠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키 맞추기 하면서 10배, 그래서 8천만 원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50배 4억은 무슨 기업 입장에서는 에휴 씨팔 못해 먹겠다 할걸요? 뭐 촬영 중에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본다면 억대가 넘어가는 수수료 정책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미국은 FDA를 통해서 개발을 지원하는데 빠른 승인 절차를 제공하면서 이 특정 법률을 통해서 연구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제약회사와 협력을 통해서 이 연구 개발을 촉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이 신약 개발을 위한 통합된 규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일본은 신속한 승인을 통해서 이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특별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있어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 자체가 이 국내 신약 허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신약 시장 규모 자체는 세계 시장 규모에 비하면 작은 수준이긴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이 미국인데 규모는 639억 달러. 하나로 따지게 되면 84조 2천억 규모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제약 시장 규모는 13억 달러. 하나로 1조 7,140억 규모밖에 안 돼요. 뭐 미국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 제약 시장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적으로 미국 시장이 제일 큰 규모이기도 하고 84조 시장이면 국내가 약 2조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충만 계산을 해도 수수료 자체가 1,000만 원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번 신약 허가 수수료 인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동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신약 출시를 지연시킨다면 주가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죠. 또 시장의 경쟁이 줄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도 있고 투자자들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 바이오 자체가 작은 이슈에도 변동성을 증가시키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김남국이었습니다.